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뭐라도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상관치 않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마스크 벗고 하세요. 나는 걸리다 나서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계공학부 기계 설계 전공 4학년 재학 중인 김효재입니다. 우선은 대구시장님께 특강 듣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반도체가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구시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선은 제가 반도체 쪽으로 전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마지막에 같이 사진 한 방 찍을 수 있겠습니까? 사진은 언제든지 찍고. 자, 우선 이 대구 지역이 왜 침체가 되고 대구가 왜 이렇게 몰락했는가? 그것은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대구는 섬유도시입니다. 섬유로 대구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섬유가 몰락하기 시작한 게 벌써 30년 전부터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섬유공업 시대가 아닌 거죠. 그럼 산업 재배치를 30년 전에 대구가 시작했어야 되는데 여태 대구에 주력 산업이 없습니다. 앵커 기업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구의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가고 다른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청년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몰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 25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산업 재배치고 그리고 앵커 기업 육성이고 그리고 청년들의 졸업 후에 갈 곳이 없어 헤매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 유치를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럼 첨단 산업 유치를 하려면 기업이라는 게 이게 장사꾼입니다. 근데 장사꾼은 돈이 벌려야 내려옵니다. 근데 첨단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구에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이점이 없어요. 여기 와서 기업을 하겠다는 이점이 없어요, 대구는. 그래서 저보고 대기업 유치해달라고 하는데 대기업이 내려오는 여건이 대구는 되지 않아요. 유치를 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은 장사꾼인데 내려와서 돈이 벌릴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게 공항입니다. 지금 공항을 지금 왜 추진을 하느냐? 대한민국이 왜 수도권에 경제력이나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느냐? 첨단 산업 제품의 거의 100%는 항공화물로 수출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항공화물 수출 1위가 칼입니다. 칼. 칼에서 대한민국 항공화물 수출이 1위인데 그 칼이 항공화물 운용 능력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미국의 어느 항공회사나 세계의 어느 항공회사도 칼만큼 항공화물을 수출하는 그런 항공사가 없습니다. 칼은 여객 운송보다도 항공화물 운송으로 돈을 훨씬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산업이 첨단 산업으로 계속 이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첨단 산업으로 나가려면 첨단 산업 제품은 이거는 전부 항공화물로 수출합니다. 배나
기차로 옮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인천공항에 지금 우리나라 항공화물 수출의 98.2%가 인천공항으로 수출합니다. 첨단 산업들이 수도권 이남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여기 내려와 가지고 다시 인천공항까지 올라가는 물류 비용 그리고 첨단 산업은 저게 납기가 시간을 다툽니다. 납기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못 내려와요.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또 첨단 산업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서비스 산업도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항이 필요한 거예요. 공항을 만약 지난번에 우리가 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동천공항의 이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동천공항의 이전에 불과한 공항을 해본들 대기업들이나 첨단산업들이 대구로 안 내려옵니다. 그건 동남아를 향한 물류수송밖에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대구에서 지금 항공화물로 수출하는 것은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그게 대구에 내려올 리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합신공항을 만들 때 내가 그 2년 전부터 법안을 제출해갖고 이번에 따듬어서 새로 제출한 법안이 동천공항에 이전이 되어서는 대구 경북의 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 공항을 인천공항이 무력화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남북권, 중남북권 중추공항으로 만들자. 우리나라 공항은 중추공항은 딱 하나입니다. 인천공항. 나머지 8개 공항은 전부 뭐 거점공항이라고 하시지만은 그거는 세계로 나가는 공항은 아니죠. 기껏해봐야 동남아 정도 나가는 공항이죠. 지금 대구공항도 기껏해봐야 동남아 나가는 공항이지 대구공항에서 또는 김해공항에서 유럽이나 미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장거리 여객기가 뜰 정도로 활주로가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장거리 여객기가 뜰 활주로가 확보된 데는 인천공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추공항이라고. 그래서 인천공항이 무력화될 때 지금 여러분 뭐 북한에서 핵실험하고 뭐 또 미사일 쏘고 하고 있죠. 저 유사시 되면요 인천공항은 30분 만에 지금 초토화됩니다. 장사정포로 하면 30분 안 돼서 지금 인천공항은 초토화되고 대한민국은 하늘길이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대구 경북에 만드는 이 공항을 중남북권 중추공항으로 만들어서 세계로 직접 나갈 수 있는 하늘길을 열자. 그렇게 되면 대구 근교로 첨단 산업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60, 70년대의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은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이나 지방의 발전의 원동력은 세계로 가는 하늘길. 그래서 저 TKC 공항을 만들 때 거기에 활주로가 최소한 3.8km 이상이 되어야 된다. 원래 제 처음에 이전 추진할 때 설계된 것은 3.2km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유럽이나 미주로 직접 취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구 경북의 첨단 산업을 유치하려면 첫째 조건이 세계로 직접 나갈 수 있는 하늘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지금 연말까지 공항 특별법은 내가 직접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조영 대표한테 줘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추진이 되면
대구 경북의 50년 미래의 기초를 쌓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구 경북 지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들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에 첨단 산업들이 몰려 있으면 거기에 공장부지 땅값이 대구에 100배가 더 돼요.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공장 설립도 용이하게 해주고, 그래서 대구시에서 원스톱 투자 유치센터를 만들어서 대구시에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2달 내 허가를 내줍니다. 통상 2년 걸려요. 2년. 그래서 기업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유치보다도 대기업을 끌어들이려면 첫째 조건이 공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첨단 산업들이 내려옵니다. 그럼 첨단 산업들이 내려오고 산학 연계가 돼요. 경북대학이나 영남대학이나 산학 연계를 해가지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커리큘럼대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졸업하면 연수 절차 없이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가 세워놓고 지금 공항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야기를 하는데, 반도체는 학생들이 잘 알겠지만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대한민국에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할 게 다 투자가 돼버렸어요. 수도권에 메모리 반도체는 꽉 차가지고 SK나 삼성이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력할 때는 비메모리야. 비메모리는 아직도 많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대기업하고 협력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을 할 수 있고, 또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부가가치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돈벌이가 훨씬 잘 돼요. 우리나라가 삼성이 반도체 세계 1위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거는 메모리 반도체. 돈이 훨씬 잘 벌리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미국이나 선진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분야를 우리가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단기간에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해무 재건을 하고 틱테이 재건을 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최소한 시간이 걸려요.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앞으로 괜찮을 겁니다. 또 저는 현재 컴퓨터공학과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하셨던 기계공학과 선배님과 다르게 대부분이 물류가 이동한다기보다는 사람이 이동하는 경로로 저희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개발 분야가 아닌 보안 분야를 전공으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직군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아무리 어쩔 수 없어서 서울 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제가 NIT 같은 국정원 시험이나 공무원 준비를 하게 되더라도 발령이 대부분 서울로 가게 되거든요. 물론 대구에 국정원 지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구에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를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있기에는 기업이나 다른 시설 장비 그리고 일자리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나 향후에 이런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계획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대구에 아마 대기업들이 첨단 산업이 내려오면 R&D 센터도 같이 내려옵니다. R&D 센터도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대기업을 이래 유치를 하려면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또 부족하거든요. 문화시설을 수도권에 못지않는 문화시설을 만들어줘야 돼요. 수도권에 못지않는 그런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게 여건을 또 만들어줘야 되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교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자식들을 데리고 내려오면 R&D 센터 같은 걸 두게 되면 연구원들이 전부
석박사 이상급입니다. 대부분 박사급이죠. 그 사람들이 내려오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특별한 학교도 만들어줘요. 서울 안 가더라도 서울의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 못지않는 교육 환경을 대구도 만들어줘요. 그런 걸 다 만들어줄 때 서울 가지 않고 지방에서도 모든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왜 수도권에 모입니까? 그거는 수도권에 가면 기회가 많아요. 대구 있으면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게 안 되면 또 다른 것도 노려볼 수 있고 방금 학생이 이야기했던 대로 공무원 시험 봐도 되고 여러 가지 기회가 많죠.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을 하자고 노무현 대통령 이래에 우리가 20년 이상 지방대학 살린다 하고 재정지원 해본들 지방대학이 살지 않습니다. 점점 그거는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격차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들이 대학 들어갈 당시에는 서울의 대학 서너 개 빼고는 경북대학, 영남대학이 진짜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옛날 저희들이 들어갈 때 삼류대학도 안 되는 대학이 지금 경북대학보다 좋아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대학 들어갈 당시가 72년도인데 18살 때 내가 대학을 들어갔대. 72년도. 그때는 서울에 있는 대학 서너 개만 빼고는 거의 지방대학이 다 좋았어. 특히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같은 데는 연세대학 의대도 안 갔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고. 서울대 의대 못 가면 경대 의대를 갔어. 그런 시절이었어. 지금 달라졌잖아요. 그 당시에 삼류대학 대학 취급도 못 받던 대학이 그냥 줄 서서 들어가던 대학이 지금은 지방대학의 인류대학보다 훨씬 나아요. 그만큼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대학이 서열이 달라졌고 있어. 그걸 고치려고 지방대학에 재정 투입을 하고 지방대학 육성책을 한다고 온갖 몸부림을 쳐본들 그 육성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육성이 되죠. 그래서 전국의 산업 재배치를 국가 권력이 나서서 강제로 해서는 안 돼요.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자요. 여건을 말해주면 자동적으로 기업들이 지방에 내려가고 그 지방에서 지방 인재들과 산학 협동 체계를 통해서 미래가 보장되고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로 갈 필요가 없죠. 국가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늘길을 열어서 기업을 오게 하고 그리고 그 기업을 통해서 내려오는 준비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은 문화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이걸 강화를 해야죠. 최근에 대구에서 아프면 경북대학병원, 영남대학병원은 가는 것보다는 SRT 타고 수서 가가지고 삼성병원으로 매일 아침에 서울 가보면 수서 그 SRT 그 정거장에 가보면 삼성의 병원에 셔틀버스가 가가지고 하루에 수천 명씩 환자를 싣나. 근데 그게 다 지방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지방에 과대학이 있는데 서울로 올라옵니다. 지방의 의료 수준이 낙후되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우리 지방에서 자각을 해서 의료 수준도 높여야 돼요. 문화 수준도 높여요. 다행히 대구는 문화 수준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아마 오페라 도시라고 서울보다 대구가 더 오페라가 왕성합니다. 대구는 오페라 하면 이태리에서도 옵니다. 외국인들이 가요. 그래서 이런 문화, 의료, 교육 이걸 지방이 제대로 갖출 때 국가 균형 발전이 된다. 근데 그걸 갖추는데 주력을 하는 게 맞지. 지방대학 육성하자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방대학에 돈을 아무리 쏴도 부도본들 육성 이제는 다 서울로 올라가 뿌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현실을 제대로 본다면 지방이 자족적인 기능을 갖춰야 된다. 또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면 이어서 끝내고. 제가 시장님 질문에서 미리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네, 주세요. 네, 그다음 질문도 직접 고르시고. 네, 지금. 네. 일자리 문제는 말씀을 드렸고, 민광현 학생이 질문한 거는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종교인들이 전도를 과하게 한다. 그거는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라는 게 절대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에서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은영 학생이 질문한 청년 일자리 문제는 방금 내 답변을 충분히 드렸고, 또 세 번째, 서울과 지방 간의 문화예술 격차, 이것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블 영화나 일본 애니메이션, 이거는 볼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한복축제, 일본처럼 한복축제, 이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년인구 문제, 인구 감소 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지 대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애를 낳아본들 키우기도 어렵고 교육도 어렵고 또 육아 문제도 어렵고 이러니까 풍조 자체가 요즘은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풍조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낳게 하는 방안은 없죠. 풍조로 바꾸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일자리 문제는 또 있고 그 말씀을 드리고 대학생활 때 가장 기억 남았던 게 뭐냐 이렇게 저한테 묻는데 저는 뭐 대학생활 때 기억이라는 게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때 뭐 저희들 대학 때는 유일하게 아르바이트 수단이 가정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월수금 화목토 이래갖고 일주일에 6일 동안 학교 끝나면 중고등학생들 가르쳐가지고 돈 벌기 바빴기 때문에 그래야 하숙비도 내고 등록금도 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활 때 어떻게 지냈는지 저는 낭만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는 학교 축제를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 축제할 때. 그래서 미팅도 내가 한 번 딱 가보고
미팅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대학 때 첫 미팅을 했는데 이대 영문과생들하고 이제 미팅을 한다고 해서 나가기 싫었는데 우리 과대표가 한 명도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갔다가 30초도 안 됐지. 그때 미팅을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고등학교 어디 나오냐고 묻는 게 미팅의 첫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대방 여학생이 경북여고 나왔어요. 대구. 그래서 저도 대구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대구 어느 학교 나왔냐고 영남고등학교 나왔다고 하니까 바로 일어서서 정신 가버렸어요. 그때 영남고등학교는 대구에서 3류고등학교예요. 그 이후로 나는 미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한 번도. 그 다음에 관사 문제는 관사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이게 숙소입니다. 숙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초빙에 와서 숙소를 제공해 주는 거는 그거는 나라에서도 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하고 있습니다. 관사라는 게는 뭔가 하면 옛날에 50 시절에 전 대통령께서 지방에 오면 하루 묵고 잘 그런 숙식소를 시도지사 관사로 해놨는데 옛날에 어느 지역에 가보면 그 관사가 2~3천 명 되는 관사도 있었어요. 대통령이 지방선실 때 와서 자는 데를 옛날에 관사 개념을 했는데 지금 그런 개념의 관사를 하고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외부에서 대구에 주거지가 있고 집이 있는 사람들 외에 외부에서 대구시를 도와주려고 올 때 그 사람한테 일시적인 숙소를 마련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구의 슬로건을 왜 바꿨냐? 컬러풀 대구라는 것은 이 삼류도시 대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구가 산업 재배치를 하고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 힘있게 다시 일어서자는 뜻으로 파워풀이라고 바꿨습니다. 보안은 그 용어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대구 국제공항 이전하면서 뭐 이점이 뭐냐 그건 여태 말씀을 드렸고 단점은 나는 이게 참 수성구 일부에서 공항을 자기 동네 옆에 있는 게 좋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난 그거 보고 무슨 공항이 마을버스인 줄 아냐? 집 옆에 그게 있는 게 좋은 줄 아냐?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금호강 개발 문제를 환경단체에서 이야기를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참 어이가 없는 게 자연 그대로 두는 게 옳다고 한다면 뭐 하려고 그 시내 도로를 뚫습니까? 그대로 두죠. 고속도로는 왜 만듭니까? 고속도로 그거 만들면 산 파헤치고 굴 뚫고 다 하잖아요. 환경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기 시작하면 자연 그대로 두자. 자기들이 고속도로 이용 안 해야죠. 그런 식으로 내가 반대하는 거는 그냥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영남중고등학교 나오는데 학창시절에 빡빡머리였나? 우리 때는 그때 머리 빡빡 깎았죠. 머리를 조금만 길어도 우리 훈육주임 선생이 나와서 마리강으로 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머리를 거의 빡빡머리로 다 깎고 다녔어요. 인구 유출 문제를 계속 묻는데 인구 유출 문제는 뭐 그게 대한민국의 문제만 아니고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다 인구 유출이 되고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길거리 흡연 문제는 아마 그게 점점 이제 흡연 이게 미국처럼 마약처럼 취급당하고 있기 때문에 흡연하는 인구가 앞으로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대구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다고 하는데 원래 허가를 내줄 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때니까 지금 이런 그 부동산 경기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 겁니다. 정치에 어떻게 해서 뛰어들었나 그런데 제가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무슨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뛰어든 게 아니고 저는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하면서 대부분의 세월을 살인, 마약, 조직폭력 그런 사람들만 상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마지막 검사 사퇴하기 전 5년 전에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할 때 광주지검 산하의 광주 전남 지역의 조직폭력배들을 대규모 소탕한 일이 있습니다. 소탕을 하고 난 뒤에 서울로 올라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93년도 이제 슬러트 머신 사건을 하고 난 뒤에 사표를 쓰고 나왔는데 나오고 난 뒤 보니까 광주에 있던 조직폭력배들이 석방이 돼서 나와서 집에 협박을 하고 우리 애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렸는데 애들을 납치하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변호사가 되면 아무리 힘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애들하고 가족들 보호 차원에서 국회의원이라도 하면 이놈들이 대들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치판에 들어가고 대통령 출마 이야기를 묻는데 저는 지금 대구시장으로서 일하는데 집중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그건 자기 팔자에 달린 거고 내 팔자에 그게 없다는 거 여태 없다는데 지금 아예 억지를 부릴 필요는 없잖아요. 대구시장으로서 대구 재건에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해서 참 이 말들이 많은데 이게 난감한 게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인데 우리 특정 종교의 사원을 건축하지 마라.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도 건축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종교의 자유의 문제고 그것은 종교의 선택 여부는 국민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기독교 믿는 분들이 이슬람 사원 건축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저희들로서는 이게 난감합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방인재유출과 일자리 해법은 여태 이야기했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다. 자, 추가로 질문하실 분. 네, 저기. 아까 그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실 때 제 질문의 답변에 아까 문화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여기 팜플렛 자료도 보니까 금호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성무 근교에 거주 중이라서 자전거를 타면 보통 수성무 앞에 용두교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강정보를 지나서 칠성보까지 타고 보통은 고려원까지 갔다 올 때도 있고 수성무에서 출발해서 봉천유원지까지 갔다 올 때도 있는데 그러면서 금호강의 그 전역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이 많이 확충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그리로 안 가고 동로를 통해서 가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신천 자전거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가 거기서 동호회 활동을 할 때 흔히 말해서 아줌마들이 사이드 스텝을 밟는다 하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후레쉬를 달고 뒤에 후방 카메라도 부착을 하거든요. 그것을 모두 부착을 하고 가도 이제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저희를 보지 않으면서 뒤로 걸으시면서 옆으로 막 걸어올 때도 있고, 그리고 자전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3,000km에서 4,000km마다 교체가 필요한데 솔직히 말해서 신천 자전거길을 한번 타고 나면 거의 한 2배씩 다른 느낌이고, 그리고 노면 자체도 굉장히 불안할 뿐더러 실제로 제가 저번 달에 강정포에서 귀가하는 길에서도 이제 큰 홀로 인해서 자전거 부품이 조금 사고가 나기도 하였고, 그리고 중간에 가다 보면은 그 경대교 있는 부분에 최근에 이제 봉을 세워서 자전거 도로를 반쯤 막고 보행자 길로 전환을 하셨던데 그 부분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화시설들을 확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문화시설들에 대한 재정비 계획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인류학을 전공하는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아까 답변하셨던 것 중에 인구 문제를 한 번 더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역시 대구시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하셨지만 국가 경영의 경험도 있으시니까 생각을 좀 여쭙고 싶어가지고요. 저출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 청년 세대가 주로 경제적인 문제가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이 힘들다, 그리고 아이를 낳더라도 교육 수준이 높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출산을 좀 피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어떤 관점에서는 저희가 2022년 대한민국이 생활 수준이나 주거 여건이나 물질적으로는 유례없는 번영에 사실 있는 것도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라는 게 단순한 물질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좀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풍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한민국이 당면한 경제적, 정책적 현안들이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 풍조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 내 시대에 편하게 살다가 가자. 그게 요즘 상당히 만연해 있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왜 애를 낳아서 육아에만 집중하느냐. 지금 풍조가 그렇잖아요. 사회 풍조가. 결혼을 또 안 해도 여성이나 남성들이 캐리어 우먼이 되면 충분히 혼자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 돼버렸는데 어떻게 그런 분들한테 자식을 낳으라고 강요를 하겠습니까? 그 사회풍조가 첫째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면 살 수 있는 조건을 국가가 마련해 줘야 되겠죠. 우선 결혼을 하려면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뒤에 애를 낳게 되면 여성 같은 경우에 경력 단절이 됩니다. 요즘 옛날처럼 여성들 보고 집에 앉아서 애나 키워라? 그거는 통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자기들의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애나 키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 육아부 부담 문제가 생기죠. 애를 낳으면 국가가 대부분 자식들을 키워준다, 육아를.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게 되면 달라지겠죠. 인구 문제로 지금 우리가 돈 쏟아부은 게 300조가 넘을 거예요. 그동안 30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어요. 애 낳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데는 가보면 1,000만 원을 준다. 첫아이 때는. 그런 식으로도 유인해보고 다 해봤지만 되지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세계 최저라고. 일본이나 프랑스보다도 훨씬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도 물론 있고 다른 문제도 다 있고 사회 풍조가 지금은 많이 과거와 달라졌다. 옛날에는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 크는 재미로 인생을 살았고 자식들한테 헌신하는 재미로 그런 보람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요즘은 젊은 세대에서는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죠. 자기 이생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회 풍조가 점차점 바꿔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요. 또 네, 안녕하세요. 저 1학년 음악과 국악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대구가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유네스코로 지정되었으면 저는 당연히 국악적으로 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서양 음악기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공연 같은 것도 그렇고 공연장도 그렇고. 그래서 국악기에 맞는 공연장이 없다고 알거든요, 대구에는. 그러고 제가 대구에 초중 고등학교 1인 1학기 지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 지도 사업을 하면서 락밴드나 서양 오케스트라에서 사용되는 악기만 지도 사업을 하는 걸로 아는데 왜 국악기는 사용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원이 교육감한테 내가 부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됐죠? 학생들 한 시간 하면 안 됐어. 그렇죠? 더 이상 질문 없죠? 예. 자, 질문 없으면 나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 꿈꾸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